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이 골방에서 친형처럼 혹은 옆집 형처럼 여러분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 영화를 추천해드리는 우리는 많이 아는 형들 인 골방! 올레TV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 순간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시는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희 많이 아는 형들인 골방 녹화 현장을 라이브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경로 잘 참고하셔서 라이브 연장 참여하시고요. 누구에게 가장 영화 소개 잘한 사람에게 투표권까지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주제로 우리가 침 튀기는 싸움을 이어나가게 될지 바로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상은 처음이지. 상상 끝판왕 SF 영화. 하기 전에 고급 정보 하나. 예. 여러분, 저번 주에 안내해드리긴 했어요. 올레TV에 해외 매체에서 선정한 각각 장르의 명작들 리스트가 지금 등록돼 있을 거예요. SF 영화 리스트 역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수십 편의 SF 명작들 중에 저희가 엄선하고 엄선한 작품 하나씩 준비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명작이니까요. 기대 많이 하시고요. 누가 어떤 영화를 얼마나 잘 소개하시는지 중점을 두고 오늘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1등 하셨던 정크님은 어떤 명작을 선택하셨을지 바로 들어볼까요? 네, 제가 가져온 그 영화 바로 쥐라기 공원입니다. 우연히 한 회사가 호박 도서관에 있는 모기에게서 공룡의 DNA를 얻게 되고 연구 끝에 우리 눈앞에서 살아있는 공룡을 볼 수 있는 테마파크를 만듭니다. 그 이름하여 쥐라기 공원! 이곳의 창립자 해먼드는 일반인에게 공원을 오픈하기 전 그곳을 안전하다고 보증한 인물로서 고생물학자 그랜트와 여러 전문가를 섭외하여 섬에 데려오게 되고 생전 처음 보는 멋진 광경에 모두들 경악을 금치 못하고 쥐라기 공원에 흠뻑 빠져들게 되지만 폭풍으로 인하여 전기가 차단되는 사이 공룡들이 탈주하기 시작하는데 작은 섬에서 벌어진 인간과 공룡의 생존 싸움의 결과는 영화 쥐라기 공원입니다. 이 쥐라기 공원, 이 마이클 크라이튼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이 소설 자체가 뭐 카오스 이론이라는 엄청난 주제를 갖고 풀어낸 명작 SF 소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죠. 이 이름만으로 먹고 들어가요. 스티븐 스필버그. 그가 만든 SF 영화니까 주제랑 정말 딱 맞는 영화고요. 그리고 시상 경력이 정말 화려합니다. 6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음향상, 음향효과상, 시각효과상을 수상했지요. 이 영화를 처음 이제 보게 되면은 브라키오사우루스가 풀을 뜯어먹고 목 긴 친구 유명한 장면 있죠. 그리고 박사들이 딱 보면서 This terrible rule book on cold-bloodedness. It doesn't apply. They're totally wrong. This is a warm-blooded creature. 그러면서 그게 놀라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 그 장면에서 모두들 똑같은 감정을 받거든요. 와, 공룡이다. 우와, 이러면서 보게 되는 정말 그 자연스러운 CG. 그거를 무려 우리가 93년에 봤다는 게 정말 대단한 영화고요. 그리고 쥐라기 공원은 공포 영화 아니냐고. 아주 무섭죠. 근데 이런 걸 연출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 아닙니까? 감독님. 네.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 고증 같은 건 공룡이나 줘버려. 나는 그냥 영화를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영화를 만드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네, 정말 손에 땀을 쥐고 공룡 한번 올레TV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는 길에 엄청난 소식을 들었어요. 왜 공룡이라도 발견됐대요? 아니요, 올레TV에서 NBC 유니버설 패키지 쥐라기 월드 패키지를 보시면은 미니언즈 공기청정기 세트를 드린다고 합니다. 어머나! 맙소사! 공기청정기를 주신다고요? 공기청정기! 와. 이야. 와. 정크님이 이걸? 네. 이야. 저희 무스쇼에도 설명드렸습니다. NBC 유니버셜, 영어로 NBCU라고 하죠. 유니버셜 영화 패키지들이 아주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패키지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구매하신 후 응모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미니언즈 공기청정기 혹은 미니언즈 방역 마스크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선물 타가시길 바랄게요. Welcome to Jurassic Park. 이 영화 보면은 댓글도 사실 엄청난 극찬이 많아요. 명작이다 보니까
공룡 나오는 영화들 통틀어서 지금까지 나오는 영화도 아직까지 스필버그의 클리셰를 벗어나지 못한 건 사실이다. 그리고 어린이의 동심과 어른들의 현실 세계를 균형 있게 충족시켜주는 연출. 이거는 엄청난 댓글들이 많아요. Yeah. Okay. 이렇게 극찬이 넘쳐 흐르는 가운데 네네. 역시 영화대에서 아쉬운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서 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들부들. 아, 영화에 나오거든요. 영화 속 캐릭터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민폐 어린이들. 지금 보니 뻔한 영화적 장치지만 볼 때마다 화나는 건 어쩔 수 없다. 이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올 수 있어요. 저도 답답해요. 저 보면은 왜 저런 짓을 할까? 정말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제일 처음 죽을 텐데 왜 저런 짓을 할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뻔히 알면서도 사람을 놀라게 만드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지 하면서 사람이 점점 그 짜증 났을 때 실제 그 일을 더 큰 스케일로 덮어버리면서 좀 사람들 놀라게 만드는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캐릭터들에서 답답함을 느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성공적인 영화를 본 겁니다. 이 영화에서 의도하는 바가 맞아요. 이 사람들에게 답답함을 느끼게 하고자 하는 연출 의도예요. 맞아요. 관객들은 이제 고구마 먹으면서 좀 왜 저러고 있어? 답답해. 그러는데 그 뒤에서 이제 스스 감독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은 여기 계획대로야.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다. 그렇죠. 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영화에 아까 말한 게 뭡니까? 카오스 이론 아닙니까? 네. 그 카오스 이론의 대표적인 게 나비 효과예요. 나비 효과가 이제 작은 날개짓에 뒤에 커다란 어딘가에 있는 폭풍이 분다 이런 거잖아요. 애들이 쌓는 작은 그런 짜증들이 쌓여서 마지막에 커다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뭔가 그 큰 카타르시스가 뉴욕에 부는 태풍과 같은 거죠. 쥐라기 공원 얘기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크림 준비하신 촌솔살이 들어볼까요? 죽어서도 그 존재감을 드러낸 공룡들의 화석처럼 이 영화도 영원히 기억될 전설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상상력 끝판왕 SF 영화. 저번 주에 2등했던 제가 준비한 영화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SF 영화 에이리언입니다. 우주 저편에서 획득한 광물을 싣고 7명의 선원을 태운 채 지구로 귀환하고 있는 우주선 노스트로모호. 그러던 중 우주선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체의 신호를 접수합니다. 이 신호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지구에 도착도 못했는데 억지로 동면에서 깨어난 7명의 선원들. 도저히 생명체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행성에 착륙한 뒤 선원들은 천천히 신호의 근원지를 향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도 이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구조 신호를 따라가는 이 선의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말이죠. 한 영화가 뛰어난 상상력을 선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창작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이 영화 1979년,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앞으로 나오는 수많은 후대 SF 영화들, 특히 우주 영화들 혹은 괴수 영화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 작품입니다. 플러스 오늘 주제 정말 딱 맞는 게 관객 여러분들도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됩니다. 40년 전에 나온 영화이기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괴수 관련된 거는 직접 입고 등장하거나 기계 인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괴물이 등장할 때 안 무서울 수가 있어요. 이런 약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감독님들은 아이러니하게 연출의 어떤 면에서 더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 괴물이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포심을 자극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영화를 보시면 에일리언 괴물이 많이 등장 안 해요. 근데 무섭게 만들어요. 배우들의 눈을 통해서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보여주는 걸 통해서 시시각각 사람의 마음을 조절하는 방법. 리들리 스콧이라는 감독의 연출적 역량이 이 영화에 완전히 오로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괴물을 등장 안 시키면서도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여러분의 공포심을 자극할지 저는 이 영화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에이리언입니다. 이 영화 댓글들 어떤 거 달렸는지 확인해 볼까요? 서스펜스, 영상미학, 캐릭터 플롯, 음향까지 하나의 정체성으로 완벽하게 묶인 마스터피스. E.T.를 보며 환상을 꿈꾸고 에이리언을 보며 공포와 직면한다. 그럼 또 이런 영화에도 설마 태클이 달렸는지도 한번 살짝 확인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외계인이 뭐였는지 설명을 안 해준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설명이 안 돼서 나중에 프로메테우스나 이제 다른 영화가 또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기원을 설명해 주는데 사실 여기서 잘 처리했으면 뒤에 그런 꼴은 안 봐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외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영화 속에 이 외계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긴 해요. 이 외계인을 통해서 왜 이런 소동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외계인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과거 얘기가 조금 필요하다는 거는 인정해요. 완전히 처음부터 이 영화에 대해서 완벽한 설명을 해주진 않습니다. 왜냐? 감독님도 이게 그렇게 뜰 줄 몰랐겠죠. 그래서 훗날 감독님이 이 시리즈를 놓지 못하고 네. 프리퀄을 만들었다가 이것은 프리퀄이 아니다. 하지만 시리즈와 연결되니까 프리퀄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아이 모르겠다 인정. 이렇게 하는 일이 됩니다만 그 뒤로도 맞아요. 뭐 프로메테우스니 뭐니 영화 뭐 레버넌 엄청 나오고 커버넌트 나왔는데 그걸 통해서 이 시리즈에 입문하시면 볼 영화가 많아져요. 그럼 이렇게 심심하실 때 복잡한 보시라고. 시리즈라면은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게 더 심플하고 좋지 않을까요? 괜히 한번 시작했다가만 이건 저거 요건 저거 프리퀄이었다 갑자기 시퀄이었다가 그럼요. 저라면은 시작 안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MBC 유니버설 그 업적 패키지 없죠? 너무 아쉽네. 공개청정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감안해서 시리즈 입문할지 말지 결정하시고요. 제가 준비한 이 영화의 마지막 촌솔살인으로 소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서는 그 누구도 당신의 비명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마지막 영화 소개 들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추천할 SF 영화는요, 그래비티입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을 수리하기 위해 우주를 탐사하던 라이언 스톤 박사. 하지만 러시아 측에서 폭파시킨 인공위성의 잔해와 충돌하고 맙니다. 동료들을 잃은 채 우주미아가 되어버린 라이언 스톤 박사. 과연 그녀는 무사히 지구로 귀환할 수 있을까요? 제8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음악상, 감독상, 편집상, 촬영상, 음향상, 음향효과상, 시각효과상을 수상하고 여우주연상과 미술상, 작품상 후보에 오른 킹갓 엠퍼러 마제스트 영화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그래비티. 우선 줄거리 소개가 정말 짧았는데 정말 이게 전부입니다. 상영 시간도 비교적 짧은 90분입니다만 그 짧은 이야기와 그 1시간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 관객들은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정말 수많은 감정들을 명배우 산드라 블록을 통해 전달받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공포가 뭘까요? 저는 외로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라이언 스톤 박사는 우주에서 동료들을 잃고 홀로 남겨지는 외로움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이 외로움이 그냥 외로움일까요? 우주야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요, 둥둥 떠다니고 손에 잡히는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우주입니다. 그 우주에서 겪는 외로움은 얼마나 많은 공포들을 또 파생시키겠습니까? 그리고 그래비티는 붙잡는 영화입니다. 라이언 스톤 박사는 계속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 애씁니다. 이 영화에서 붙잡는다는 행위는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물리적으로는 표류하지 않기 위해 줄이나 끈 따위의 것들을 붙잡으려 하고, 심리적으로는 삶을 향한 희망의 끈을 단단히 붙잡아두려 하며, 이러한 모습들은 관객의 시선을 스크린에 붙잡아둡니다. 영화는 어머니의 뱃속으로 비유되는 우주와 태아로 비유되는, 그리고 인간을 대표하는 라이언 스톤을 통해 인간의 탄생을 성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얼마나 힘겹게 이 땅을 밟았는가. 영화의 마지막에는 당연하게도 라이언 스톤 박사의 위대한 여정의 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크레딧이 올라가죠. 하지만 영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인간이 다시 태어났고, 이제 우리는 인간으로서 그녀가 힘겹게 가지고 돌아온 인간으로서의 삶을 이어가야겠죠. 영화 그래비티였습니다. 이 영화 너무 화려한 수상 경력이 있어서 맞아요. 댓글도 이런 게 많아요. 영화적인 것도 떠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해준 기적 같은 영화. 어떤 면에서 힐링 영화로 보셨다는 거죠, 네네. 영화를. 그리고 기승전결이 아니라 숨막힐 듯한 중력에 압축된 찰나의 몰입으로 기억되는 영화.
찰나의 몰입. 찰나의 몰입. 찰나의 몰입 그 자체 장면들. 예. 그리고 저는 네. 정말 무언가가 많이 힘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녀가 인간이 다시 태어났다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녀가 힘들게 다시 얻어낸, 그냥 얻어낸 것도 아니고 다시 얻어낸 인간으로서의 삶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뭔가 힘들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는가 싶을 때 이 영화를 다시 보시게 되면은 나는 이렇게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이렇게 어렵게 정말 이 땅을 인간으로 태어났는데라는 생각이 드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기도 하고요. 네네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영상미는 좋았으나 고요하고 적막한 스토리가 지루하다. 그러니까 이거의 좀 부연 설명은 이야기 자체는 좀 실망스럽고 끝없는 우주 장면이 답답하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분들은 아마 이런 우주의 흐름 뭐 아니면 이런 그 진행 같은 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본 거와 다르게 긴장감이 없이 그냥 느리고 답답했나 봐요. 그랬을 수 있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줄거리 자체도 복잡하게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쵸. 그런 걸 기대하신 분들은 이런 댓글 맞습니다. 무슨 뭐 호박에서 뭘 추출하고 어쩌게해서 뭐 공룡이 어쩌게 되고 다시 후속편 나오고 그런 영화랑도 다르고요. 무슨 뭐 자꾸 1편 잘 되니까 뭐 욕심내가지고 계속 만드는 뭐지 그 외계인 영화랑 다르게 이 영화는 줄거리가 진짜 한마디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한 문장으로 10글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주미아가 지구로 귀환하는 영화. 그럼 이 영화 마지막도 천소의 살인 들어보면서 소개 마무리해볼까요? 네. 어머니의 뱃속을 헤매던 한 인간이 다시금 태어나기까지의 경이로운 탄생기. 그래비티. 오케이. 오늘 상상력 끝판왕 SF 영화 한 편씩 준비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저희 투표 시작 채팅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 영화를 소개한 사람 이름 한 번씩만 투표해 주시면 저희가 집계해서 오늘의 1등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과연 오늘의 1등. 여기 또 저번 주에 이어서 저희가 명작 위주로 대결을 오늘 했기 때문에 은근히 알 수가 없어요. 취향이 어떠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에이리언은 늙었고 주라기공원은 지쳤고. 그래비티는 집에서 못 보고. 이걸? 확실히 어렵네요. 확실히 어려워요. 이걸 이렇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2등부터 공개해 볼까요? 오. 바로 1등 공개해 볼까요? 와! 우승 특전으로 지니 찬스를 통해 제가 소개해드린 영화 쥐라기 공원의 주연 샘닐의 영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니야, 네, 샘닐 영화 찾아줘. 샘릴 영화 관련 콘텐츠를 검색해 볼게요. 지니의 추천작들을 만나보세요. 네, 샘닐 배우의 출연작이죠. 더 헌터, 백트랙, 그리고 마이더스 어드벤처 모두 올레TV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관람해 보시고요.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F 명화들 해외 매체에서 선정한 리스트가 올레TV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래 나가는 경로 잘 참고하셔서 SF 다른 명작들도 모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많이 하는 형들은 골방 오늘의 방송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이요? 오늘 마지막 방송이야. 아이고 이럴 수가. 아이고 이럴 수가.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영화, 새로운 소개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한 주 동안 잘 봐요. 시즌 2. 네, 영화와 함께라면 못 갈 곳도 못 할 일도 없는 상상 끝판왕 SF 영화들을 만나봤는데요. 이 작품들과 함께 오랜만에 상상여행 좀 떠나봐야겠네요. 여러분도 떠나보세요. 이어서 성난 인터뷰 만나볼 차례인데요. 어떤 배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올레TV